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긴급하게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일 오후 2시였죠. 박진성 감독이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후임에는 안익수 서문대 감독이 맡았는데 저희 만 기자가 뭐 직전에 또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 담당이 만 기자를 통해서 이 뒷이야기부터 앞으로 벌어질 얘기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진석 감독이 팀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구단에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올해 강주를 떠나 부임했기 때문에 9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서울과 박진석 감독이 왜 갈라설 수밖에 없었냐. 표면적인 이유로는 성적 부진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최하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이냐 하면 이면에 있는 이야기 서울 담당의 만 기자 입을 통해서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에 경질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적 부진이 맞습니다. 그쵸. 성적을 보면 6일 현재 6승 7무 14패 승점 25점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경기 수가 적었는데 최근 수년 경기를 계속해 치렀잖아요. 네. 경기 수를 어느 정도 맞췄는데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팀 실점은 수협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로 많은 팀이었고 실점, 최다 실점 2위. 네, 그리고 득점은 아래에서 네 번째.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구단과 박 감독은 14경기인가요? 13경기인가? 무승 행진에 빠졌을 때도 신뢰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부상자도 워낙 많았고 박 감독 전술이 입혀지기에도 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좀 서로 판단했는데 그런데 8월 들어서 다시 무승에 빠지면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제주전 2연패가 결정타였습니다. 울산 전북은 뭐 그렇다 쳐도 팀 분위기로나 전력으로나 제주는 반드시 잡고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이 후반기에 잠깐 반등했을 때 있잖아요. 3경기 무패했을 때. 그쵸. 그때는 수비에 무게를 둔 그런 전술로 무패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욕심을 내면서 오히려 결과까지 잡지 못하는 그러면서 조금은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름 전까지는 선수가 좀 부상도 많았고 선수가 네.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찌됐건 물론 이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동원, 가브리엘, 여름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나름 스쿼드의 무게감이 올라간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팬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축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박진석 감독에 대한 좀 아쉬움, 너무 전술적 변화가 많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일단 전반기부터 상대 맞춤 전술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백을 쓰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3백이 더 나아 보이면 변화를 과감하게 줬습니다. 여기서 선수들이 혼란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울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와 과거에 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선수들은 저렇게 자주 전술을 바꾸고 끌려가는 축구를 하면 싫어한다. 지더라도 주도하는 경기를 하고 싶어 한다. 패스 축구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 성향에 맞게끔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게 뭔가 박진성 감독이 광주 시절에 했던 거랑 서울 시절 했던 거랑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술 아이디어로 재미를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전술 때문에 서울이 추락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말하기 못하지만 잦은 전술 변화 그리고 선수 변화가 부진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 감독 입장을 조금 대변하자면 어쨌든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수들이 많이 다쳤어요. 맞아요. 네, 수비수들은 사실 좀 서울 수준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라인업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또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실수들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현영민 위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허벅지 내전근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야, 우리 준비 과정에 문제 있나? 왜 같은 부위가 계속 다쳐? 한 명 돌아오면 두 명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선수 구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진 팀은 베스트가 좀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대구 FC 같은 경우에도 세징야가 다쳤지만 나머지 라인업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서울은 어떨 때는 라인업의 절반 이상 바뀐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도 들쑥날쑥. 가장 최근에도 제주 원정에서는 베테랑들, 느릿느릿한 베테랑 미드필더를 썼다가 좀 기동성에 문제를 보이면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전북전에서는 어린 선수를 내세우면서 뭔가 빠릿빠릿했지만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두 가지 다른 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뭐 30대에 들어서 선수들은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빠진 경기가 많았습니다. 현 위원 얘기 다시 하면 저랑 통화할 때도 본인이 이제 400경기 이상을 K리그에서 뛰었는데 얼핏 기억하기로도 370경기가 380경기를 풀타임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력이 되는 선수가 몇이나 있겠냐. 근데 그게 서울 선수들 돌아봐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게 그거예요. 서울 선수단 구조에서 조금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선배 의존도가 저는 다른 어느 팀보다 높다. 뭐 전북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의 의존도가 높은 팀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는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조금 무마되는 감이 있는데 여기는 갭이 되게 심해요. 올림픽 선수들 층이 있고 한편으로는 30대 베테랑 층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이었군요. 중간이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주력이 아니거나 뭐 최근에 경기 나와서도 실수를 하는 그런 연령대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작년으로 돌아보면 최용수 감독 나가고 김호영 대행 오고 또 김호영 대행 나가고 또 다시 대행 박형수 대행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종규, 김진야, 조영욱 이런 어린 선수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약간 뭐 조력자, 뭐 잠재성을 폭발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주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 준비할 과정에서 베테랑들이 돌아왔잖아요. 부상자도 돌아오고 영입도 되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작년에 막 그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코치진에서도 조금 평가를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게 경기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울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보면 위험한 태클 이런 거 없어요. 아마 퇴장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과감한 돌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을 잡으면 안 뺏기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만 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와서 성룡형 있으면 무조건 성룡형한테 패스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선택을 하기보다 무조건 안정적인 선택만. 그렇죠. 근데 이게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그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잖아요. 득점이 왜 안 나오냐. 그럼 이런 얘기까지 다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선수들의 개인의 어떤 그 영역인데 선수들한테 뭐 조금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그 베테랑이 잘했을 때는 팀이 좀 살고 그리고 베테랑이 뭐 빠지거나 못했을 때는 팀이 죽는 이런 현상은 올바르지 않았다. 그게 올 시즌 서울의 부진의 이유겠고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하겠지만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선수 개인의 이슈도 좀 있었을 뿐만 아니고 뭐 경기 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주장단이 뭐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시간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게 분명히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팀 경기력이 영향을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와 관련해서 박진영 감독이 선수단 장악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데 감독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걸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좀 맡긴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상대 맞춤 전술이 일단 서울에 안 맞았고 네. 그 다음에 서울의 컨디션 선수들의 컨디션도 있었고 팀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부분 안 되는 팀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뭐 간추려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뭐 추가적으로 박 감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은 박진석 감독이 사실 그렇게 친한 기자도 없고 샤이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터놓고 지내는 분이 많지 않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 기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진석 감독 이 힘든 기간의 속내가 어땠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좀 커뮤니티 반응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박 감독이 끝까지 버틸려고 그런다. 뭐 아웃을 외친데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단에 계속해서 팀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름 때도 지나고 보면 지동원 영입을 구단이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면 연봉도 높고 그렇죠. 최근에 또 경기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팀을 생각하시라. 지금 팀부터 살려야 되지 않냐.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설득을 해서 지동원 영입을 했고 지난 제주 원정 마치고서도 구단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구단은 오히려 만류한 건 구단 쪽이었다. 조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해보라 이런 식으로 나갔지 오히려 박 감독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고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약간 고민의 시간
그게 막 구단이 어떻게 하면 박 감독을 뭐 기술적으로 뭐 경제할 건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 그냥 감독을 교체했을 경우에 팀이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박 감독을 밀고 갔을 때 팀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2주였고요. 그 2주 안에는 뭔가 좀 그 다른 대체자 역시도 한번 물색해 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 감독은 2주 동안 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그게 6일에 결정이 난 겁니다.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작년에 대행까지 그렇죠. 갔었기 때문에 확실한 후임을 물색하지 않고 이 선택을 했었을 시에는 다음번에 대한 또 스텝에 대해서 또 대행이야? 서울은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사는 거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을 거로 생각하고, 박진석 감독도 야 그러면은 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만세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팬들이 말할 수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대행 체제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물러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만 기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정리 잘하네. 어쨌든 구단 보도자료 하단에 보면 또 하나 좀 눈길이 가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강명원 단장도 같이 사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감독 사퇴 보도자료 이런 문구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눈길을 가는 대목인데, 박 감독을 선임한 게 어쨌거나 강 단장입니다. 그래서 박 감독 경질설이 돌 때 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강 단장이 어쨌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박 감독에 관한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아니냐, 본인의 손으로 뭐 피를 묻히기 싫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내부 사정을 100%는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구단이 감독과 단장에게 동시에 책임을 지웠다, 이런 모양새가 됐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일단 빠르게 후임 감독을 구했죠. 그리고 단장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임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단장 대행 시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은 박진석 감독, 강명원 단장을 해임을 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임도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안익수 감독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서울도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안익수 감독 선임 과정에서 뭐 일찌감치 취재를 했지만 일단 뭐 후보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커뮤니티 워낙 많이 나와서 벌써? 김학범 감독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뭐 저희한테도 뭐 일부 뭐 팬들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접촉은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협상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박태하 기술위원장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태하 위원장은 또 이번에 사실 박진석 감독 되기 전에 그때 대행 시절에도 감독 후보로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실제 뭐 서울에서 코치 생활도 했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또 후보군에 있었지만 뭐 이 역시 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후임으로는 안익수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요. 저희 녹화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 담당 부장, 저희 부장이 하시는 표현으로는 LG 트윈스의 김성근이 간 느낌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둘리가 가고 고길동이 왔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어쨌든 굉장히 센 감독이 왔습니다. 박진석 감독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감독이 왔기 때문에 좀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수단은 지금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선수들 어떻게 생각할지. 왜냐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확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박진석 감독과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선수단을 휘어잡는 스타일이라고 좀 알려졌죠. 부산 시절, 성남 시절에 그랬고, 지금 뭐 선문대 감독을 맡은 뒤로는 조금 뭐 바뀌었다, 뭐 유해졌다, 이렇게 조금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의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아있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선수단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분명히 서울에서는 조금 생각을 했을 거고, 서울과 인연 역시도 조금 있습니다. 2010년에 서울 수석 코치로 빙가나 감독 보좌를 했습니다. 그때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안익수 감독에게 팀을 맡겨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산, 성남 이렇게 프로팀도 맡았었고, 20세 이하 대표팀과 여자국대, 그리고 선문대, 이런 연령대나 대표팀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지도자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히 박 감독이 나간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서울이 좀 팀을 살리기 위해서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좀 생각하나?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정식 사령 탐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이 택한 게 아닌가. 사실 서울 이랜드에서도 여러 차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선문대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히 밝히셨거든요. 어쨌든 서울이라는 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큰 구단이 왔다는 것도 있지만 이 계약 기간도 사실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익수 감독한테 팀을 한번 맡겨보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바로 데뷔전이에요. 뭐 선수단과 며칠 호흡 안 맞추고 바로 할 것 같은데 12일 성남전입니다. 예, 과거에 좀 이끌었던 그 탄천으로 가서 팀을 이끌게 되는데 이 선택이 과연 서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서울이 그립감이 강한 스타일의 감독, 네. 밑에서는 성적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많은 아마 서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 같고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익수 감독이 들어와서 서울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걸로 앞으로 순위 싸움, 무엇보다 강등 싸움에 큰 변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임 두고두고 좀 지켜봐야 돼. 이 결정 두고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 감독은 일단은 좀 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게 됐는데 일단 광주에서 보여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뭐 부르는 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승격을 원하는 팀이라던가 뭐 그런 팀에서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가 급하게 찍어봤습니다. 네. 박진석 감독의 사퇴 그리고 안익수 감독의 부임까지 제가 서울 이야기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